요즘 시대는 광고로 돈을 버는 시대입니다. 유튜브, 페이스북, 앱 등 각종 플랫폼들은 광고주들에게 돈을 받고 광고를 해줍니다. 광고의 8원칙이라는 책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은 광고를 잘하고 싶은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광고에 휘둘려 구매하는 소비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광고는 소비자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다음의 과정을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곳에 있는 광고를 바라보게 되었고 무언가에 끌려 다가가고 그 앞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제품을 보고는 구매욕이 생겨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고 소망하게 되어 제품을 구매하게 됩니다. 만족한 정보들을 바라보고 심리적으로 만족하게 되며 이 만족한 정보를 지인들에게 전파하게 됩니다. 이 같은 일련의 과정들을 광고의 8원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8원칙에 대해 세부적으로 알아볼까요? 광고의 8원칙 중 첫 번째 원칙은 그것을 바라보게 하라입니다. 일단 광고를 봐야 나머지 7원칙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입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가장 기본이라는 것이지 가장 중요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부 광고 대행사들은 광고를 진행할 때 소비자의 시선을 끄는 수단에 가장 큰 비용을 쏟아붓습니다. 소비자가 광고를 보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양한 매체에 노출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자는 광고를 바라보게 하는데 필요 대비 과한 비용을 사용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과도한 광고비는 현 사업이나 제품, 서비스를 유지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의 포인트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매력적인 위치에 효율적인 기간에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내용을 연상케 하는 광고, 광고 비용 대비 노출 기간이나 노출 빈도수가 현저히 부족한 광고 등을 피해야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각도에서 전략적으로 매체를 선택하고 비용을 분배하는 것만이 좋은 광고의 첫 번째 단추를 끼울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광고를 바라보게 하는 것에 성공했다면 다음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신을 광고에 대입해 생각해보면 답은 간단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사람이 당신을 바라본 뒤에 지나치길 바라시나요? 아니면 당신에게 다가오길 바라시나요? 당연히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다가오게 만드는 것은 관심을 끌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소비자를 궁금하게 만들거나 관심 분야의 정보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고의 두 번째 원칙은 그것에 다가오게 하라입니다. 그렇다면 소비자가 다가오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이미지나 내용을 써야 할까요? 작품성이 뛰어나거나 재미있는 광고를 만드는 것이 좋을까요? 이런 방법으로는 소비자의 눈을 즐겁게 할지 몰라도 제일 중요한 광고주의 매출에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소비자의 구매욕을 자극하면서 작품성까지 뛰어나다면 좋겠지만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의 관심을 사로잡을 수 있는 내용을 어필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특정 매체를 이용한 타깃 광고가 아니라면 광고를 보는 사람의 50% 정도는 의도하지 않은 불특정 다수입니다. 이 사람들은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매로 이어지게 만들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 없는 50%보다는 광고에 관심 있는 30%의 사람들을 목표로 잡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즉, 필요할지도 모르는 사람이 이 광고를 본다면 라는 전제로 하여 광고를 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겨냥하는 30%의 소비자가 다가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내세워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소비자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내용을 광고에 담으면 됩니다. 광고인이라면 광고하고자 하는 것이 제품이든 서비스든 사업이든 소비자가 진정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것 중 광고주나 본인이 갖추고 있는 것들을 추려내야 하는데 만일 그러한 것들이 없다면 복합적인 요소를 검토하여 전략적이고 과감한 제안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찾아낸 장점들을 모아 명확하게 내세운다면 분명 소비자를 다가오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소비자가 광고를 바라보고 다가오게 하는 것까지 성공했다면 다음으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는 관심이 있는 30%의 소비자를 사로잡아야 합니다. 광고의 세 번째 원칙은 그것을 생각하게 하라입니다. 관심이 있는 30%가 우리의 광고에 이미 다가왔다면 그들에게 미끼를 던져야 합니다. 관심 분야 내의 색다른 정보, 재미, 이벤트 등 미끼가 될 만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다가온 소비자가 계속 머무를 수 있도록 상품이나 서비스를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머무르게 하는 것은 가까이 와서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척추 교정 병원의 광고를 한다고 생각해보면 교정 치료만을 전문으로 합니다. 실력 있는 원장이 치료합니다 등의 광고와 성인과 유아의 척추뼈 개수가 다른 것을 아시나요? 같은 광고 중 어느 쪽이 더 소비자가 생각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후자의 경우 사람들이 신기하게 생각할 만한 정보를 던짐으로써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유아의 경우에는 33개의 척추뼈를 가지고 있지만 자라면서 뼈가 합쳐져 26개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용하여 같은 정보와 함께 다른 정보로 자연스럽게 유도하면 좋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소비자가 더 오래 기억하고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저 단순한 정보를 전달하기보다는 소비자가 생각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을 던지거나 정보를 살짝 비틀어주거나 생소하게 느끼도록 하는 등의 전략이 도움이 됩니다. 만약 새로운 정보가 없거나 관련된 정보를 찾지 못할 때는 재미있는 유머를 관련 카테고리와 엮어보는 방법을 사용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소비자를 즐겁게 만들어 기억에 오래 남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유머에만 너무 치중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광고하려는 것과 연관성을 고려하여 제작해야 매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광고의 4원칙은 그것이 필요하게 하라입니다. 여기까지 온 소비자는
광고 카테고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인데 2단계의 핵심은 그것이 필요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소비자를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사용 경험은 없지만 구매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던 사람, 이미 사용하는 제품이 있지만 좀 더 다양한 제품을 사용해보고 싶은 사람, 기존에 사용하던 제품에 불만이 있어 다른 제품에 관심을 돌리던 사람, 현재 사용하는 제품에 그럭저럭 만족하며 쓰고 있는 사람 등 다양한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형에 따라 강도는 다르지만 잠재적인 구매 의사를 지니고 있다는 점은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어필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리는 이들이 구매의 필요성이나 사용하던 제품을 바꿔야 할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느낌을 주면 소비자는 굳이 구매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내용을 어떻게 제시해야 소비자가 필요하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2단계에서 주의할 점은 무작정 해당 제품에 대한 장점만을 어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소비자가 필요성을 느끼기도 전에 장점만을 언급하게 되면 거부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소비자가 어떤 것을 구매하기 전에 주의해야 할 점 또는 살펴봐야 할 점, 해당 제품군이 지니고 있는 장단점 등을 인지할 수 있도록 광고를 구상해야 합니다. 필요성을 제시할 때는 단도직입적인 방법보다 우회적인 방법이 더 효과적입니다. 소비자가 광고를 통해 해당 제품을 필요로 하는 단계까지 가게 되면 어느 정도는 구매할 마음이 있다는 상태입니다. 이제까지 공격만 했다면 지금부터는 공격과 수비 모두 신경 써야 합니다. 여기까지 힘들게 꼬셨는데 소비자를 다른 브랜드로 뺏기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뺏기게 되면 단기적으로도 손해지만 장기적으로는 잠재적 단골 고객을 잃을 수도 있음과 동시에 타 브랜드로 간 소비자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광고의 원칙은 그것을 소망하게 하라입니다. 대부분 같은 카테고리의 제품들은 얼핏 보면 비슷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사의 제품을 타사의 제품과 차별되는 매력을 강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다르다면 제일 좋겠지만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해도 광고에는 다르게 보이도록 표현해내야 합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 소비자가 같은 카테고리의 여러 제품을 둘러보더라도 결국 해당 제품을 소망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2단계의 핵심은 장점을 더욱 강조하고 단점은 보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장점이 없다면 광고 담당자로서 장점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광고주를 설득해야 합니다. 단점이 넘치는 제품이라면 개선을 요구하거나 다른 광고를 맡아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가능해야 소비자를 소망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소비자를 소망하게 만드는 데까지 성공했다면 이제 행동으로 옮기게 만들어야 합니다. 즉, 소비자가 구매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고의 6원칙은 그것을 구매하게 하라입니다. 이것은 광고의 기본 중에도 가장 기본입니다. 결국 구매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광고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소비자가 구매를 원할 때 즉시 구매할 수 있는 편리한 시스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간편 결제, 원터치 결제 등 매우 간편한 방식으로 구매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소비자가 구매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끼면 구매를 미루거나 포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소망하던 마음이 실망으로 바뀌게 되고 그러면 해당 제품을 두 번 다시 구매하려 하지 않거나 브랜드 이미지까지 손상될 수 있습니다. 광고의 7원칙은 그것에 만족하게 하라입니다. 어떻게 해야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대다수의 광고 담당자는 광고 단계에서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자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정신분석학자 라캉의 말처럼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남들이 바라는 것을 따라서 하려는 습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리를 광고에 적용해보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나 공신력 있는 곳에서 인정받거나 언론에 자주 노출하는 방법을 통해 소비자의 만족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비자 만족 대상, 브랜드 경영 대상, 식약처 인증 등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이미 만족한 사람의 후기를 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형적으로는 투박하지만 내부 공간이 알차고 내구성이 좋은 지갑을 광고해야 한다면 무엇을 무기로 내세워야 할까요? 소비자에게 디자인에 대한 호감을 어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갑의 내구성, 내부 공간 활용도, 심플한 디자인, 가격 등을 강점으로 내세워야 합니다. 이를테면 정말 튼튼해서 3년째 찢어짐 없이 사용 중이다, 가성비가 너무 좋다 등의 후기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후기를 접한 소비자는 구매 후의 디자인이나 재질에 대해서 특별히 불만을 표시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단점을 장점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장점은 더 큰 장점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광고의 마지막 원칙은 그것을 전파하게 하라입니다. 해당 제품에 만족한 소비자들이 주변에 전파하게 함으로써 매출 증대에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한 명의 소비자를 8단계까지 오게 하는데 성공하면 이제부터는 그 한 명이 수백 명으로 늘어나는 마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광고의 8원칙은 플랫폼이나 매체 말고도 매장 같은 곳에서도 적용되어집니다. 예를 들어 빵집에서 빵을 출입문과 가까운 쪽으로 진열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람들은 빵의 맛과 향을 기억하고 자신도 모르게 빵집으로 들어오게끔 유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련의 과정에서 바라보게, 다가오게, 생각하게, 필요하게, 소망하게, 구매하게 만드는 6가지 원칙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광고를 하고 싶을 때 제일 고민하는 것은 보통 어떻게 하면 고객이 우리의 서비스가 필요하도록 만들 수 있을까? 일 것입니다. 하지만 필요의 관점에만 초점을 두고 고민할 경우 해결할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어떤 물품이나 서비스든 공급도 충분하고 종류도 다양해졌기 때문입니다. 소비자의 선택폭이 넓어진 만큼 어떤 물품을
단지 필요에 의해서만 구매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자동차를 예로 들면 요즘은 대부분 가구당 자동차 한 대에서 두 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있어야 훨씬 더 편리하고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동차는 필요해서 사는 것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만약 필요에 의해서만 산다면 가격이 저렴한 차량만 팔려야 하고 기능적인 부분이 필요해서 옵션을 추가한다면 내비게이션이나 ABS 같은 꼭 중요한 것만 선택할 것입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단지 필요에 의해서만 구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광고의 8원칙이 중요합니다. 고객들이 원할 때는 꼭 필요한 자동차 한 대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 대의 차량을 구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판매자는 국산차, 외제차, SUV, 캠핑카 등 다양한 차종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우리의 제품을 필요 이상으로 구매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오늘은 광고의 8원칙을 보며 바라보게 하라, 다가오게 하라, 생각하게 하라, 필요하게 하라, 소망하게 하라, 구매하게 하라, 만족하게 하라, 전파하게 하라를 배워보았습니다. 책을 보기 전에 난 광고업자도 아닌데 대체 이런 책을 봐서 뭐하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자신이 모르는 분야에 대해 알게 되면 사고의 폭이 넓어지고 있는 생각의 응용력을 키워줄 뿐만 아니라 실생활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면접을 볼 때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고 싶을 때 광고의 8원칙을 실생활에 적용해보는 것이죠. 광고의 대상도 사람이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의 대부분도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리며 책의 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으신 분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